네, 진사로입니다. 6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11번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삼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자겸, 척준경 나왔고요. 금을 섬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에 대한 사대, 요거에 대한 얘기죠. 이제 왕으로 따지면은 이제 인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어쨌거나 이자겸, 척준경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자겸의 난 이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근처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난보다는 조금 전 시대로 보여요. 이게 이제 문벌 귀족 시대죠. 자, 그 다음에 나본 볼게요.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해 승리를 거두고 포로 334명을 구출하였으며 김사역은 패잔병을 임천까지 추격해 46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포 나왔죠. 최무선도 나왔어요. 화약의 아버지. 자, 이거는 이제 진포 대첩. 나와 있다시피 왜구를 격퇴한 건데 요건 이제 14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을 70여일간 포위하니 비축한 군량이 거의 바닥났는데 김윤우가 괴로워하는 군사들을 북돋우며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니 불신하지 말라라고 했다. 자, 요건 이제 충주성 전투예요. 이게 이제 몽골 항쟁 시기죠. 물론 저 김윤우 이분은 원래 스님인데 이 전에 이제 처인성 전투를 이미 승리로 이끄셨고 그래서 이제 벼슬을 받아서 이제 충주성 전투까지 승리로 이끄시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거 시간 순서 어렵지 않죠? 이제 문벌 귀족 시대가 먼저고 이 몽골 항쟁은 무신 정권 시기예요. 그래서 뭐 최씨 무신 정권이 있던 그 시기라 이제 한참 뒤고 진포 대첩은 이제 고려 말기입니다. 그래서 더 뒤죠. 가, 다, 나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기역에서 미음까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자, 윤관이 등장했네요. 이분은 여진족 킬러죠. 자, 상서성의 좌사 낭중, 그 다음에 추밀원 즉 중추원의 지주사, 그리고 어사대의 어사대부, 한림원의 학사 승지,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거는 고려의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상서성은 고려의 이성 중 하나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되죠.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홍문관을 뜻합니다. 지편전도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홍문관을 뜻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춘추관. 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이게 이제 고려로 따지면 어사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는 것은 조선에서 한성부. 그 다음에 화폐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요거는 고려에서는 3사죠.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호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어사대가 이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이달에 책이 나와 있는데, 자,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라고 돼 있어요. 원 간섭기죠. 예. 뭐 따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원 간섭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대한 경제 상황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원간섭기, 그러니까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려시대의 원간섭기니까, 자, 그거에 맞는 문제를, 선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병난도 같은 국제무역항이 있었고, 이게 이제 고려 경제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병난도 같은 이제 국제무역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활구 혹은 은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화폐처럼 유통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영상점이라고 해가지고, 상점입니다. 이제 뭐 서적점이라든지 다점 같은 게 있었어요. 책 팔고 차 마시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장 관련해서 경시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요. 이 경시서는 그 관리들이 상행위를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 경시서랑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동시전이라고, 이건 이제 신라의 지증왕 때 있었습니다.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든지 초량 외관을 통하여 일본과 무역하였다. 감자, 고구마 같은 요거 구황작물이죠. 그 다음에 광산의 전문 경영인 덕대가 활동해왔다. 이런 건 전부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외관은 사실 뭐 조선 전기 때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초량으로 장소가 옮겨온 거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경시서 관리들이 시전 상행위를 감독하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주정이 김치향과 결탁한 것 같소. 그를 서북면 도순건 부사로 보내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 짐을 호위하게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가 있었고, 귀주에서 외적을 크게 무찌른 강감찬과 장수들을 맞이할 연회를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귀주에서 강감찬 장수들, 외적을 크게 무찔렀다라는 데서, 이거는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주정일 텐데, 이 인물보다는 요 김치향이 조금 더 중요해요. 요 김치향은 이 강조 있잖아요. 이 강조의 정변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드라마에서 저 고려 거란 전쟁, 여기 이제 처음에 그 김치향하고 그 다음에 그 천추태후 같은 요런 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강조의 정변 때 이 김치향이 그 죽게 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전행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치향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목종이 폐위되고 나중에 죽죠. 그 다음에 천추태후도 유배를 가게 되는 요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강조의 정변은 특히나 거란의 2차 침입의 그 빌미가 돼요.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고려를 침략해 오는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그 단판을 벌여가지고 강동 6주를 획득하고 거란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2차 침입 때는 이제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이제 왕에 올랐던 현종이 그 급하게 나주까지 피신을 가는 요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양규 장군이 그 강동 6주, 흥화진을 중심으로 한 강동 6주 일대에서 활약을 펼쳐가지고 거란군을 무찌르고 이제 고려인 포로들을 구하고 요렇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답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요. 정답은 바로 3번.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때 왕이 현종, 대량 원군이라고도 불렸죠. 이 현종이 피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이제 2차 침입 때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양규 장군이 활약했다라는 요 분의 이름은 꼭 기억하십시오.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양규 장군. 자,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가 제작되었다. 요거는 이제 그 상대의 나라로 따지자면 왜? 이제 아까 뭐 나세, 심덕부, 최무선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그 이제 이 화약의 아버지가 최무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화약을 만들어 내 가지고 그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 설치를 권유하였다라는 건 이제 이 왕으로 따지는 게 맞겠죠. 공민왕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환검법 실시로 국가재정이 확충되었다. 광종이죠. 그 다음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이거 별무반 만드신 분은 아까 나왔던 윤관이고, 이건 왕으로 따지자면 숙종 때예요. 이제 이건 여진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둔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백관이 최후의 집에 나아가 정년 도목을 올리니 최후가 청사에 앉아서 받았다. 육품이하는 당하에서 두 번 절하고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는데, 이때부터 최후는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의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최씨 무신정권 때죠. 자,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이와 같이 이제 인사행정을 주관하게 됐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최후 시대예요.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30년 가까이 항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무신정권이 끝나면서 몽골과 화의를 맺게 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선지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개경으로 돌아올 때 이 최씨 무신정권이 만들었던 부대인 삼별초가 개경 환도에 반대를 하면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무신정권이 끝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용장성 진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라는 게 이때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몽골과의 침입 시기가 끝나고 원간섭기로 들어가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중부 등이 김보당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건 이제 무신정권 초기예요. 최씨 무신정권이 들어서기 전 무신정권 초기에 이제 김보당의 난이 있었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조이총의 난, 이 정도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빈민구제를 위한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태조 왕건 때의 일이고, 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역시 무신정권 초기입니다. 가끔 여담으로 드리지만 제가 지금 명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최충원이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 최후 이전의 최씨가 최충원이죠. 그래서 이 최후보다는 이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씨 무신정권의 시작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전지 100개월, 시지 50개월, 전지 17개월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전시과를 또 개정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을 보고서 알 수도 있어요. 요거는 경정 전시과예요. 자, 이게 이제 전시과가 처음에 시정 전시과, 요게 이제 경종 때 처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전시과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목종 때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경정 전시과인데, 요게 이제 문종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 얘기하는 토지 제도는 경정 전시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나에 보면 공양왕 3년 도평의 사사에서 글을 올려서 과전의 지급에 대한 법 제정을 건의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해서 18과로 하였다. 자, 요 과전은 이제 관리들한테 이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죠.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신진 4대와 손을 잡고 이제 만들었던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에 나오는 경정전시과랑은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역분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관등뿐만 아니라 인품을 기준으로 줬다. 이건 이제 태조 왕건이 그 호족들의 그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수조권을 줬다라는 거, 역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자, 요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도 뭐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요 공신들한테 인품을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가 과전법 설명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요 과전법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전직과 현직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니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세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전직은 이제 주지 않고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나에 보면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노급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라 시대에 있었죠. 신문왕이 없앴던 노급, 나중에 경도광 때 부활하게 되는 그 노급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다른 분은 다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최승로 학자만 비어 있네요. 자, 최승로 하면은 딱 하나, 시무 28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때 고려의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이 성종은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지방관도 파견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 외의 학자들도 전부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충이라는 분, 이 해동공자라고 불리셨던 분인데, 구제학당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에 힘썼다. 요게 이제 문헌공도랑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학 12도. 그러니까 요때 이제 최충 이 학자분의 구제학당 설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시에 그 지공거, 그러니까는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요 이제 그 관리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학, 그 지금으로 따지면 학원이죠. 이 학원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공거, 그 과거 시험 주관하셨던 분이 학원을 열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고 과거 합격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종이, 고려의 왕 예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학 진흥책을 펼쳤던 게 국자감의 전문 칠제나 양연고 같은 게 있습니다. 요 흐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김부식 삼국사기 편찬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향이라는 분, 요 분은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의 그 아버지, 시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향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거의 초기의 신진 4대부로 이제 이색이나 이재현 같은 학자가 꼽히는데, 그 중에 이재현 학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만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라는 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이재현 학자에 대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략 같은 이런 책을 쓰셨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사략 말고 여공패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만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했고요. 그 다음에 여공패설이나 사략 같은 책을 쓰셨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지도 중요한 학자들이 많아요. 불시자편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정도전이죠. 조선의 설계자. 불시자편뿐만이 아니라 조선 경국전 같은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등용을 위하여 현량과 실시를 제안했다. 조광조. 중종 시기에 살인파 원관 중 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구를 했는데 나중에 김효사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지부 복걸척 화의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최익현이라는 조선 후기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제 뭐 그 상소를 올려가지고 고종 보고 직접 이제 정치를 할 나이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를 끝나게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이거 위정척사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상소 올리고 투쟁을 하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이분은 나중에 을사의병까지
이제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시고 이런 활동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자,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하여 노력했다. 요거는 이제 율곡 이이 선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휘와 탁청이 몽골의 화주 이북 지방을 몽골에 넘겨주고 몽골은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임명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되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켰대요. 자, 이거는 공민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의 시기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원 간섭기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쌍성 총관부 설치가 된 게 원 간섭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에서는 원 간섭기가 본격화됐을 때를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일본 원정을 위하여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일본 원정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행성 이문소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고려에 내정 간섭하게 되죠. 자,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였다. 이건 조선의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사군 육진, 최윤덕 장군, 김종서 장군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몽골 침입의 배경이 됩니다. 이 저고요 사신을 고려가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빌미로 삼아서 몽골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천령이 설치 문제로 유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려 왕으로 따지면 우왕 때 있었던 일인데 저때 유동정벌은 명나라랑 관련이 되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권력 귀족이었던 최영 장군이 이성계를 불러서 유동정벌하러 가라 그랬는데 이성계가 사불가론 들다가 어명이 떨어지니까 가긴 가죠. 그랬다가 병력을 빽 하게 되는 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의 성종 때 일인데 거란 1차 침입하고 관련이 되겠죠. 자, 19번. 자,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왕 대비가 전교하기를 가는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전란에 의해서 불타버린 다음에 다시 미처 짓지 못해서 선비들의 개탄을 자아내었다. 궁궐을 다시 짓자라고 돼 있습니다. 고종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정궁이기 때문에 경복궁이 됩니다. 경복궁 중건했던 일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죠. 그거랑 관련된 내용. 경복궁 하면은 정전이 근정전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1번이 답입니다. 자,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요건 이제 창경궁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창경원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창경궁입니다. 글씨 잘 써야죠. 자, 후원에 규장각이 있었다라는 거는 창덕궁. 그 다음에 서궐이라고 불렸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경희궁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가 바로 덕수궁입니다. 이게 이제 경운궁이라고도 불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전하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세종대왕께서는 올해를 정하게 하셨고 예종대왕과 우리 주상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이 방대한 책을 완성하게 하였다. 예를 기술한 거는 3300가지겠지만 그 요점은 길예, 흉예, 굴예, 빈예, 가례 5가지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예, 여기 이제 올해라고 나왔잖아요. 이 책이 이제 국조 올해의 라는 책이고, 이때 전하 바로 성종입니다. 자, 성종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선지가 너무 쉽습니다. 성종하면 대표적인 책이 바로 경국대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뭐 국조 올해의 악학괴범 뭐 많죠. 그래서 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성산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단종이고 이 시기는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이죠. 자, 그 다음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단정권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정조. 자,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사사되었다. 이게 이제 중종 때죠. 저 사사된 거는 김효사와,
자,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라는 요거는 이제 붕당이 형성되던 시기예요. 이건 이제 왕으로 말하자면 이제 선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